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미국의 9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관망 심리가 짙은 하루인데요. 먼저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 지하이텍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제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D&T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 사실 예전에 이제 지하이텍을 소개해드리고 거의 30%에서 40% 이상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다시 그때 추천드렸던 그 가격대로 내려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목표가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결국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LG 엔솔은 지금 뭐 매크로적인 이슈, 뭐 전쟁 리스크, 또 그리고 뭐 통화 정책,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래서 LG 엔솔의 어떤 부품이나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시장이 한 3%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하이텍 같은 경우는 거의 12% 가깝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그때 그 가격대가 내려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시장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2차 전지 시장 자체는 연간 30% 이상의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고, 꾸준하게 지금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에 슬롯 다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폐배터리 관련 섹터로도 같이 지금 묶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현재 지금 3,570원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3,300원 라인대에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4,0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하이텍의 2차 목표가는 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래도 비교적 잘 가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의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사실 상징적인 종목이잖아요. 바이오 시밀러의 매출은 올해 3분기와 4분기가 거의 피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많은 악재들이 반영이 됐다. 이미 고점 대비 거의 77% 이상의 지금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중에 낙폭 과대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뭐 분식 회계에 관련된 우려감도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됐고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오를 힘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데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좀 낙폭이 좀 컸었던 이유는 일단 이제 뭐 간질환 치료제 고덱스가 급여 적정성이 없다라는 평가를 1차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대비해서 낙폭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어제 시간내에서 건강보험 그 심평원에서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어제 시간내에서 한 3%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오늘 시장 여파로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현재 64,0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63,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69,0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75,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은 익절가 6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SP 시스템즈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SP 시스템즈는 또 스마트 팩토리까지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까지 로봇, 그리고 요즘 정말 핫한 섹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SP 시스템즈 오늘 시장에서도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85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SPA 시스템즈는 강력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PA 시스템즈는 또 공장 자동화 시스템의 대장주로 꼽힐 만큼 맞아요. 시장이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유일까요? 네, 일단 뭐 이틀 전에 제가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산업용 로봇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는 사실 유일 로보틱스인데 하루 만에 시세가 분출됐었잖아요.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의 후속주 개념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PA 시스템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리자마자 뭐 큰 시세가 좀 분출됐다가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낙폭이 좀 크게 확대됐던 종목입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특히 삼성전자의 2030년 무인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2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SPA 시스템즈가 로보틱스와 ICT 그리고 배터리 부품 3개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SPA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 산업, 물류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시작으로 최근에 다양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좀 구축한 기업이고요. 특히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관련해서는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켄트리 로봇이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켄트리 로봇 같은 경우는 인간의 팔처럼 일하는 산업용 로봇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체 개발한 고속 켄트리 로봇을 이용해서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또 그리고 공작기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올해 하반기 또 3분기와 또 4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현대차와도 이제 공급 계약을 꾸준하게 체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삼성전자보다 먼저 이제 그 로봇 관련된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로봇 산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또 자동차의 핵심 스마트 팩토리 장비로 들어가는 켄트리 로봇을 현대차와 이제 공급 계약을 꾸준하게 체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가 또 LG 엔솔과 합작 법인을 통해서 배터리 셀 공장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도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공격적인 증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SP 시스템즈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삼성전자의 대표 수혜 종목들이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뭐 우린 PTS 같은 종목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은 종목인데 현대자동차의 어떤 로봇 산업 투자 확대에 있어서 또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SP 시스템즈와 또 유일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SP 시스템즈가 최근에 낙폭 과대에 대한 수혜 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2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 도입에 이어서 현대차까지 이렇게 산업 자동화에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네.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하루 만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유일 로보틱스의 후속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스마트 팩토리 또 무인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련 종목들을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복 출시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또 삼성 자산 운영에서 또 이제 로봇 ETF 상품도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로봇 섹터에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시장이 9월 달에 크게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SP 시스템즈도 마찬가지로 시장 여파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7,700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 8,000원 초반이나 7,000원 후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9,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돌파 시에 1,4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SP 시스템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꾸준하게 언급했던 네. 섹터인데요. 바로 폐배터리 안에서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은 또 세비캠과 함께 폐배터리 맞아요. 시리즈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8월, 9월에 엄청난 수익률을 맞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성일 하이텍 지금 시장에서는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13만 7,50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마이카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성일 하이텍은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시리즈가 정말 잘 갔었는데 네. 지금은 안정적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실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달릴까 말까가 꾸준하게 8월 초부터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네.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세비케, 뭐 코스모 화학, 웰크론한텍 이런 종목들이 평균 40% 이상의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폐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는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사실 뭐 2차 전지보다 2030년 기준으로는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이 나와주는 게 폐배터리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국내 리사이클,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해서 국내 1위가 성일 하이텍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크고요. 또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마찬가지로 안정화됐을 때 또 어느 정도의 또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은 올해 7월에 상장한 또 새내기 주이기도 한데 네. 폐배터리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국내를 대표하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1위 폐배터리 리사이클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유일하게 2차 전지 리사이클 일관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랜 업력을 좀 보유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귀금속 리사이클 사업을 영위 시작해서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5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5대 소재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코발트 그리고 또 니켈 또 그리고 탄산 리튬, 황산 망간 구리 5개 핵심 소재들을 추출할 수 있는 기업이고 가장 이제 비싼 게 황산 코발트랑 니켈인데 황산 코발트의 어떤 그 매출 비중이 49% 그리고 니켈을 추출하는 게 39% 비중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핵심 5대 소재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1위,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4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기차의 어떤 보급량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고 이 시장의 규모가 2030년까지 폐배터리 산업과 똑같이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연간 30% 이상의 성장을 낳아주고 있는데 2030년 이후부터는 어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멈추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산업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산업 자체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또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도 잇따라서 이제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드는 이유도 이 시장의 규모가 워낙에 크고 워낙에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배터리 산업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오랜만에 성일 하이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일 하이텍의 목표가와 손절가 지금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9월 달에 시장이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대를 12만 1,000원을 가져왔는데요. 12만 5천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5만 원, 돌파 시에 16만 5천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다시 보는 폐배터리주 성일 하이텍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다음 주에는 네.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짧은 연휴를 앞둔 시점인데요. 오늘 밤에는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다음 주에는 CPI 지표 발표를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자세하게 이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은 장 끝나고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유튜브와 MBN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